장모님, 저 왔습니다. 어서 오게. 강서방, 로펌 일은 어때? 네, 이번에 또 승진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제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긴팔 니트 소매 사이로 보인 그 멍자국.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5년간 우리 부모님은 제 매제 강민우를 완벽한 사위로 떠받들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강남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남자. 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한 건 제 남편 한태준이었죠. 한옥 몫으로 일하는 부모님 눈엔 그냥 노가다꾼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5년간 지켜야 했던 건 가족의 체면이 아니라 제 동생이었다는 걸요. 저는 박지현 37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아이러니하죠. 매일 환자들의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를 상담하면서 정작 제 동생이 당하는 학대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5년 전 추석으로 돌아가 볼게요. 남편 태준과 부모님 댁 앞에 섰던 날. 그의 손엔 석 달 동안 만든 의자가 들려 있었어요. 은행나무를 손으로 휘어 만든 등받이, 하나하나 깎아 끼운 나무못, 3번 칠한 오칠.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어요. 한서방, 이게 뭔가? 직접 만든 의자입니다. 손재주가 좋네. 칭찬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명품 백을 든 여동생 지혜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큰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강민우가 나왔어요. 어머나, 우리 딸.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강서방, 어서 와. 로펌 일은 어때? 이번 달 안에 승진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아버지가 강민우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옆에서 태준이 조용히 의자를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명절 식사 내내 아무도 그 의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의자는 어머니 방에 있습니다. 매일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세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요.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요즘에도 강서방이 명품 선물을 사주니? 당연하죠, 장모님. 강민우가 지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우리 지혜는 제 자랑이에요. 지혜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서방은 하는 일은 잘 되나? 아버지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네, 장인어른. 요즘 한옥수리 의뢰가. 그거로 돈은 되나? 즉. 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강서방은 로펌에서 안정적인데 말이야. 그 순간 제 손을 잡은 태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5년간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강민우는 칭찬, 한태준은 비교. 지혜는 부러움의 대상, 저는 기대를 저버린 딸. 시간이 흘러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2주 전이었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 씨 32. 결혼 3년 차. 남편이 화나면 물건을 던져요. 오수진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벽에 던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 쪽으로 던졌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못해요. 다음 날이면 꽃 사들고 와서 울면서 사과하거든요.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수진 씨, 폭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상담을 마치고 원장실로 갔어요. 김선영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현 선생 축하해요. 가족 내 정서적 통제와 폭력 패턴 연구가 내년 3월 학술대회 주제 발표로 선정됐어요.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저는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부모님 집만 가면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무시당해도 입 다물고 비교당해도 고개 숙이는 딸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작업실에서 나왔어요. 저녁 먹자. 김치찌개 끓였어. 태준은 요리도 잘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어머니는 그런 태준을 보며 말했죠. 사내가 부엌에 들락날락하면 복이 나간다고. 식사 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지연아, 들었어? 지혜네가 역삼동에 새 아파트 샀대. 잘 됐네요. 부러운 줄 알아야지. 넌 아직도 전세 아니야?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긴.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의사 딸이 목수랑 산다고 수군대. 엄마, 태준 씨는 그냥 목수가 아니라 목수지 뭐. 나무 깎는 게.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이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등이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맨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5년간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태준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5년간 명절마다 태준은 점점 일찍 자리를 떴어요. 처음엔 2시간 있다가 그 다음엔 1시간, 작년 추석엔 겨우 30분. 한 번도 부모님 댁에 가자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남편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비교는 천천히 관계를 부식시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를 거라고. 어머니가 태준을 깎아내리면 맞서겠다고. 하지만 제가 맞서야 할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동생 지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그냥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상했어요. 지혜는 평소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언니가 보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잖아. 응, 그때 보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야, 너 우는 거야? 아니야, 감기 기운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찜찜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동생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은 지옥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터질 거라는 걸.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오후 4시에 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달라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고마워. 부모님 댁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강민우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방, 와인 한 잔 더 해. 들어갔어요.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긴팔 니트를 입었는데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순간 손목 위쪽에 보라색 멍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1년 전부터 눈에 띄게 마른 몸. 항상 긴 팔, 긴 바지, 떨리는 손, 작아진 목소리, 웃음이 없어진 얼굴. 제 동생이 5년간 살았던 건 완벽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지혜의 멍 자국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강민우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언니, 왔어? 지혜를 안았는데 너무 말랐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민우 오빠가 PT 끊어줬거든. 강민우가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처형, 오랜만이에요. 미소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태준과 악수했어요. 형님, 요즘 일은 어때요? 아직도 여전하신가요? 아직도라는 단어에 무시가 묻어났어요. 식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혜도 따라왔어요. 지혜야. 작게 불렀어요. 응? 팔 괜찮아?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까 봤어. 멍자국. 아, 그거. 황급히 둘러댔어요. 문에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의사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문에 부딪힌 멍과 손으로 잡힌 멍은 달라요. 지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언니.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만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언니 제발.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니, 절박했습니다. 주방으로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봐.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걸.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눈빛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가 강민우에게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강서방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지혜야, 너도 먹어. 너무 말랐어. 네, 엄마. 지혜가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강민우가 그걸 봤습니다. 몸 관리 좀 해. 맨날 그 모양이니까. 말끝을 흐렸지만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강서방, 파트너 승진은 확정됐어? 다음 주 금요일 발표인데 거의 확실합니다. 역시 우리 사위야. 한서방도 좀 배워야 하는데. 태준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태준 씨도 열심히 일해요. 비교는 실례예요. 얘가 지금 아빠한테. 바로 그때였어요. 지혜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짤그랑.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아, 미안해요. 지혜가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어요. 오늘 왜 이래? 집에서도 아침에 접시 깼잖아. 강민우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웠지만 뭔가 서늘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민우가 와인을 한 잔, 두 잔, 세 잔 마셨어요. 강서방, 천천히 마시게.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는 계속 마셨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강민우가 일어났어요. 강민우가 나간 사이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지혜야, 나 좀 보자. 2층 제 옛날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소매 걷어봐. 언니. 지혜가 천천히 니트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위에 보라색 멍.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언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누가 그랬어? 매제가 그랬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봐. 언니, 목소리 작게 해. 오빠가 들으면.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오래됐어? 2년쯤, 아니 3년? 3년이나? 처음엔 벽에 물건만 던졌어. 리모컨이랑 컵이랑.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랬거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1년 전쯤부터 내 팔을 잡고 흔들고 벽에 밀고. 다음엔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누가 믿어줘? 엄마 아빠는 민우 오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언니도 바빴잖아. 형부 때문에 엄마랑 싸우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뭐가 있어?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봐, 지혜야. 외도하는 것 같아. 뭐? 2개월 전부터 늦게 들어와. 다른 향수 냄새도 나고. 확실해? 지난주에 차에서 귀걸이 하나가 나왔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 지금 당장. 안 돼.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더 심해져. 지난번에 이혼 얘기 꺼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는데?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들도 다 내 편이야.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개자식이. 언니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가 무슨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을? 나도 몰라. 근데 오늘 여기서 터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우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지혜가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 소매를 급히 내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해? 언니랑 얘기 중이었어. 내려와. 장인어른이 부르셔. 지혜가 먼저 내려갔어요. 강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경고였어요. 입 다물라는. 거실로 내려왔어요. 강민우가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벌써 5잔째.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도 많아졌고요. 형님, 목공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전손 다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아무래도 육체 노동은 체력이 받쳐줘야. 그 말에 아버지가 웃었어요. 강서방 말이 맞아. 머리 쓰는 일이 더 고급이지.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태준 씨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전문 기술이에요. 얘가 지금. 강민우가 끼어들었어요. 처형, 괜찮아요. 저도 형님 존중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제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네. 뭐, 그렇죠. 많이 바쁘시겠네요. 매일 야근하고.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혜한테 잘해주세요. 당연하죠. 제 아내인데. 그럼 지혜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처형, 무슨 말씀을. 2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뼈만 남았잖아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그만해. 지혜가 운동해서 그런 거잖아. 운동이요?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팔 좀 보여줘. 언니. 보여줘.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 아무것도. 일어나서 지혜 옆으로 갔어요. 소매 좀 걷어봐. 언니, 제발. 왜 못 걷어? 뭐가 있는데? 강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처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 팔에 멍이 있는 거 봤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까 2층에서 봤어요. 양쪽 팔에 보라색 멍. 손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그건 강민우가 말하려 했어요. 운동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렇지, 여보? 지혜에게 눈빛을 쏘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운동하다가. 거짓말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봐서 몰라? 그건 누가 팔을 잡아서 생긴 거야. 처형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강민우가 웃었어요. 제가 왜 제 아내를. 그만해요. 못 참겠어서 지혜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언니. 지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라색 멍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게. 반대쪽도 똑같았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누가 그랬어? 지혜는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제가 물었어요. 강민우를 봤어요. 제부가 그런 거 맞죠? 처형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근거라도 있어요? 지혜가 2층에서 다 말했어요. 3년 전부터 물건 던지고 팔을 잡고 벽에 밀고. 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그만해 제발. 왜? 왜 그만해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나중은 없어. 지금 말해야 돼. 강민우가 웃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이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제가 비웃었어요. 그럼 지혜가 왜 이렇게 떨어요? 왜 물컵도 제대로 못 잡아요? 처형. 왜 1년 사이에 살이 10kg나 빠졌어요? 왜 친구들 연락도 안 받아요? 그건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거예요. 학대받는 사람들. 터졌어요. 말투, 행동, 체중 변화 다 똑같아요. 내 동생이 그동안 당한 거 나는 다 알아요. 지연아.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요. 지혜가 이상한 거. 그건 강서방 때문이 아니라. 그럼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강민우가 지혜를 일으켰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집 가자. 어딜 데려가려고. 제가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처형. 안 비켜요. 내 동생 못 데려가요. 내 아내예요. 학대하는 남편한테 지혜를 보낼 수 없어요. 학대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때였어요.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처제, 솔직하게 대답해봐. 동서가 처제를 때렸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모두가 봤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딸을 때렸어? 강민우가 손을 내저었어요. 장인어른 오해예요. 부부싸움 중에 실수로. 실수? 제가 끼어들었어요. 3년간 계속 실수했어요? 양쪽 팔에 멍이 이렇게 많은데? 처형은 좀 빠져 있어요. 강민우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남이 왜 끼어들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 동생인데 남이라고. 어머니가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지혜야, 정말이니? 강서방이 진짜 때렸어?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대답해봐. 가끔. 제가 말했어요. 조금 전에 2층에서 다 들었어요. 3년 전부터 물건을 던지고 1년 전부터는 직접 때렸대요. 팔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고 머리채를 잡고. 세상에.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새끼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강민우가 피했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딸을 그렇게 때려놓고? 태준이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민우가 지혜를 잡으려 했어요. 여보,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제가 막아섰어요. 못 가요. 비키세요, 처형. 안 비켜요. 오늘 지혜는 여기 있을 거예요. 때리는 남편한테 보낼 수 없어요. 강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경찰서 가면 웃어요. 뻔뻔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냉소를 띤 목소리였어요. 지혜가 결혼하고 뭘 했어요? 나는 회사에서 1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뭘 했어? 빨래? 청소? 독을 뿜었어요. 제가 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집에 와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하루. 그래서 때려도 된다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때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혼낸 거죠. 이게 혼낸 거예요? 이건 폭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이게 뭐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아버지가 집어들었어요. 역삼동 호텔.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호텔. 15만 원씩. 장인어른, 그건 업무 때문에. 호텔에서 무슨 업무를 매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의실 대관. 거짓말.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일주일 전. 오빠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 화면을 켰습니다. 스크린샷이었어요. 오빠 오늘 몇 시에 올래요? 금요일 7시 괜찮아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대화 상대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이게 뭐야? 회사 후배예요. 강민우가 말했어요. 업무 연락으로. 업무 연락에 하트를 붙여요? 제가 물었어요. 강민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스크롤했어요. 더 있어. 다른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오빠 병원에 가봤어요. 확실해요. 어머니가 입을 막았어요. 설마 이게 2개월 전부터 오빠는 이상했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향수도 바꿨어. 여보.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어요. 안에 금색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빠 차에서 나왔어. 내 것은 아니야. 난 귀 안 뚫었잖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강민우를 노려봤어요. 설명해봐. 그건 동료를 태워줬을 때. 거짓말 그만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지혜가 소리쳤어요.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잖아. 다행히 오빠가 아직 안 바꿨더라고. 지혜야. 그날 밤 오빠 자는 동안 다 봤어. 그동안 대화, 호텔 가는 거, 선물 사주는 거 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엔 안 믿고 싶었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가. 태준이 붙잡았어요.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강민우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다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넥타이를 풀었어요. 맞아요. 수연이랑 만나요. 뭐라고? 왜냐고요? 지혜보다 나으니까. 독을 쏟아냈어요. 수연이 하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대화가 통하고 같이 있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자식아. 아버지가 달려들었어요. 태준이 간신히 막았습니다. 강민우가 지혜를 봤어요. 지혜요? 지혜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언제 와? 오늘 뭐 먹을까? 주말에 뭐 할까? 재미없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나하고 결혼했어? 처음엔 좋았지. 예쁘고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강민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어 잘해줬잖아요. 서울대 출신 변호사 사위로 대접받는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5년간 자랑하셨잖아요. 명절 때마다 형님은 무시하면서 저만 칭찬하셨죠. 그게 솔직히 제가 지혜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으셨잖아요. 제 직업이 좋고 돈 잘 벌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 아니에요? 칼날 같은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어요. 강민우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이혼해요. 뭐? 어차피 다 들켰는데 계속 살 이유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폭행의 외도잖아. 증거도 다 있고. 이 정도로는 약해요. 강민우가 웃었어요. 전 변호사예요. 법정에서 뭐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잘 알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참. 하나 더.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 병원 가봤다는 메시지요.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제 아이래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빠져나갔어요.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 없잖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태준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있어. 처제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지혜야. 엄마 오지 마. 지혜가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팔에 멍 있는 것도 봤으면서 어디 부딪혔냐고만 물어봤잖아. 민우 오빠 편들기 바빴잖아.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태준이 지혜의 가방을 챙겼어요. 처제, 우리 집으로 가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내가 가족을 망쳤어.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가족을 망친 게 아니었어요. 겨우 진실을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지혜가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뛰어갔어요. 괜찮아, 꿈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손을 잡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바보 같지? 아니야. 5년이나 참았잖아. 왜 그랬을까? 그게 학대야, 지혜야. 천천히 너를 길들인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괜찮았어. 민우 씨가 내 핸드폰을 보는 것도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고,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2년 차쯤 대학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못 가게 했어.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한 번 했지. 4년 전쯤. 오빠가 너무 심하게 통제한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엄마가 그랬어. 그 좋은 사람이 왜 그러겠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 알았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침 먹자. 형부가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 응. 새 출발 기념일에. 지혜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어요. 이틀 후 제 고등학교 동창인 민지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내 동생 이혼 소송 좀 맡아줄 수 있어? 민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언제 만날까? 사흘 후 지수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지혜가 준비해온 증거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핸드폰 스크린샷, 귀걸이. 팔 사진도 찍어뒀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멍 자국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찍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혹시 몰라서. 민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폭행 증거 외도 증거 다 있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지혜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어머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지혜한테 집으로 오라고 해. 전부 무시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만나자. 할 말이 있어. 고민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만나봐. 어머님도 정리가 필요하실 테니까. 3일 후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도 푸석하고 화장기도 없고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 한서방한테도 너한테도 지혜한테. 그게 다예요? 아니, 설명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도 옛날에 내 아빠 만날 때 비슷했거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빠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세무사가 된 건 결혼하고 한참 뒤야. 몰랐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부끄러웠거든.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외할머니가 엄청 반대했어. 하는 일도 변변치 않고 가난한 남자라고. 그래서요? 결혼하고 10년간 진짜 힘들었어. 월세 살면서 아빠는 낮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엔 시험 공부를 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너희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었어. 안정적인 사람,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을 만나길 바랐지.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달랐습니다. 그게 태준 씨를 무시하고 지혜가 맞고 사는 걸 못 본 척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어요. 지혜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 알았으면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한테는 직접 사과하세요. 지혜한테도요.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빠가 한서방 작업실 찾아갔어. 멈췄어요. 언제요? 어제. 목공 배우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작업실에 있었어요. 엄마 만났어.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오셨다며? 어제 오셨어. 태준이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서재 가구가 오래돼서 바꾸고 싶으신데 거기 들어갈 가구를 직접 만들고 싶으시대. 뭐라고 했어?
나무 고르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렸어. 화 안 났어?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5년간 무시당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 근데 잠시 멈췄어요. 장인어른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강민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자고요. 위자료는 최소한만 주겠대요. 민지수가 코웃음 쳤어요. 법정으로 가면 10배는 더 받을 수 있어.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어요. 강민우 로펌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지수가 전화했어요. 내연 관계인 김수연이 회사에 폭로했대. 임신 사실이랑 강민우가 책임 회피하려 한다는 것까지. 회사가 발칵 뒤집혔대. 다른 여직원들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일주일 만에 강민우는 로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파트너십은 물 건너갔습니다. 민지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지혜 씨, 좋은 소식이에요. 강민우 쪽에서 합의안을 새로 보내왔어요. 어떻게요? 위자료 대폭 상향.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아들일게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지혜는 새 출발하기에 충분한 돈을 받았어요. 언니, 나는 대학 때 전공했던 건축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지혜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5년 만에 다시 잡은 연필이었습니다. 2월 어느 토요일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작업실에서 두 사람이 나무를 다듬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패를 잡았어요. 한서방, 미안하네. 5년간 자네를 몰라봤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좋은 사위를 그렇게 대했으니 내가 면목이 없네. 아버지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조용히 답했어요. 지혜도 변했어요. 악몽이 줄어들고 살이 오르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언니, 나 건축사무소 면접 본 거 붙었어.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너는 잘할 거야. 응, 열심히 할게. 어머니하고는 아직 어색했어요. 하지만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 잘 지내니? 한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천천히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3월 초 지혜가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언니, 나 떨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5년을 견뎠잖아. 이제 내 삶을 살아. 지혜가 새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민우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수연과 합의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소식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혜와 내 남편 태준이 자유로워졌다는 것.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비교하려다 멈추시는 걸 봅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계세요. 3월 대한정신건강의학회 학술대회 날이었어요. 발표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앞에 있었어요. 가족 내 정서적 통제와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집, 성공한 배우자, 부러움 사는 삶.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멸의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옆엔 지혜.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학대는 사랑으로 위장됩니다. 너를 걱정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되죠. 피해자는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발표를 이어갔어요. 30분간 준비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김선영 원장님이 다가왔어요. 훌륭했어요, 박지연 선생.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눈은 사멸을 향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잡은 거였죠. 오래 단단하게. 로비에서 만났어요. 잘 들었다. 아빠도 많이 배웠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5년간 한서방을 못 알아봤어. 그리고 지혜를 지켜주지 못했어. 지혜가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이제 다 잘 지내잖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건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5월입니다. 태주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아요. 주문이 늘어서 바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지혜는 건축사무소에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 팀장이 내 디자인의 트집을 잡았거든. 예전 같으면 그냥 고쳤을 텐데 어제는 내 의견을 설명했어. 그랬더니 팀장이 다시 생각해 보겠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지혜가 웃었어요. 5년 만에 찾은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강민우는 작은 로펌으로 옮겼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교, 무시, 통제,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태준이 나무를 대하듯이 성급하게 깎지 않고 결을 따라 천천히 다듬어가는 것처럼 어젯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예요.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조예요. 지혜를 5년간 학대한 건 강민우만이 아니었어요. 못 본 척한 우리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연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